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 감독 박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틸러스 감독 취임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정말 선수로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결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이 아니면 의미 없다. 요즘 핫한 축구장 및 신상 드라마의 연출가를 모셨는데요. 프로 선수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한 원 클럽맨,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전술을 탑재하고 17년 만에 극장골 전문가로 돌아온 레전드 포항 스틸러스 박태하 감독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박태하 감독님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해 12월에 포항 스틸러스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이 되셨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됐고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우려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적응 기간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으세요? 칭찬을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첫 제가 부임할 때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급박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저도 연맹 기술위원장을 2021년부터 한 3년 동안 지난해까지 사실 마무리하고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포항에서 연락이 와서 젊음을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 생활을 여기서 시작하고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제가 이건 운명이다. 다른 계획은 포기하고 여기 와야 되겠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항상 포항이라는 축구팀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항상 선망하는 어떤 팀이기에 그걸 거절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고 또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선수들하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워낙 선수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어떤 저하고 어떤 케미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따라오니까 짧은 시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서울로 자리를 옮기시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박태하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이게 이 전부터 이미 밑작업이 되었던 상황이었나? 감독님께서 포항 스틸러스와 이전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고 이야기가 되던 상황이었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 이야기니까 네. 거의 제가 여기 떠나고 17년 만에 돌아온 어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감독 제의가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있었는데 일단 그때는 제가 본업이 있었고 다른 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상. 그런 상황상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고사를 한 어떤 그런 기억도 있는데 끝내는 포항에 다시 내가 와야 할 어떤 운명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팬들이나 걱정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기에 저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독님 오실 때 포항이 정말 분위기가 절정이었거든요. 10년 만에 코리아컵 우승을 했고 또 리그 준우승까지 한 그런 거의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후임으로 온다는 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약간 만류를 하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없으셨어요? 아무리 포항이지만? 부담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성공과 실패는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김기동 감독이 워낙 팀을 뭐 한 5년 동안 잘 만들어 놨고 항상 상위권에 성적을 냈었고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포항이라는 데는 저한테는 굉장히 운명적인 거고 꼭 가서 선수들 지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이전에 성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외부에서는 걱정들을 했는데 감독님 본인은 굳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걱정 따위 내가 없애버리겠어 하는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첫 경기는 이제 울산에 1대 0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11경기가 무패 경기를 지금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고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데뷔한 그 첫 달에 이달의 감독상까지 받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선수들도 주전급 선수들도 좀 빠지기도 했고 이제 감독도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걱정했던 부분들을 너무너무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비결을 물어보는 질문은 진짜 많이 받으셨을 텐데 비결이 뭐예요? 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뛰던 선수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저한테는 그 선수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꼭 필요한 선수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정말 동계훈련도 짧은 기간이지만 네. 감독이 원하는 전술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따라왔었고 그리고 저 선수들 구성해 보면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지금 결과를 만드는데 운동장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후배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고 후배 선수들이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동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팀이 발전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포항 원클랜맨으로 유명하시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박태하는 포항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들을 입을 모아서 하세요. 포항하면 박태하, 박태하면 포항. 20대 초반에 그 어린 박태하 선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입단하셨을 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때 어떤 선수였어요? 그 당시에 포항제철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국가대표급 그리고 신인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대학에서 4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드래프트를 거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 2순위, 제가 1순위로 들어왔는데 1순위로 들어올 만한, 제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1순위로 들어올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았던 것 스스로를 같고.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제가 어떻게 발탁이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대구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구대학교가 여기 부근에 있다 보니까 자주 포항제철하고 그 당시에는 포항 아톰즈였으니까 연습 경기를 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혜택 감독님이 뭐 괜찮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순위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또 운 좋게도 허정무 감독님이 제가 성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경기 뛰는 91년도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스쿼드를 보면 국가대표 선수가 8명이었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뛸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이 영광은 지금 생각하면 사실 엄두도 못 낼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91년도에 경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 성실한 선수, 잘하는 선수보다는 성실하고 포항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수, 이런 선수로 뭐 각인이 돼서 지금까지 팬들 분들한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정말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그 프랜차이즈 스타로
뭐 초반부터 늘 주목을 받으셨고 라데 선수, 뭐 네. 홍명보, 황선홍 선수 이런 선수들과 늘 어깨를 나란히 하셨잖아요. 베스트 11에도 뽑히셨었고. 제 기준은 네. 축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뛰고 뭐 헤딩 잘하고 이런 선수 기술적으로 보면 예. 그러나 여기서 은퇴했다는 거 처음 시작을 해서 2001년도죠. 1년도 마지막 시즌을 끝내고 선수로 마무리할 때 다른 팀에서 사실 오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결정을 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오래 선수 생활을 하니까 네. 충분히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 34살이었는데 거의 은퇴 시기거든요, 사실. 요즘은 뭐 40 넘어서도 경제적으로 다 뭐 조금은 더 벌지는 몰라도 그냥 그 당시에는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되는데. 지금의 이런 좋은 스토리로 해자될 줄은 사실 몰랐죠, 그 당시에는. 본인을 성실한 선수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운동 선수들은 다 성실하지 않나요? 그 성실하다는 게 어떤 거죠? 남들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이제 운동을 좀 한 번 더 남들보다는 했다는 거. 그리고 제 스스로도 사실 제 고향이 이 근처 영덕 강구인데 일찍 일어나요. 집에 누워 있으면 새벽 3시 되면 배 나가는 3시요? 백고동 소리 들으면서 이제 일찍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뭐 저녁에도 일찍 자고 예. 저녁에 뭐 9시, 선수 때는 9시 되면 자고 한 5시 되면 일어나서 와. 훈련하고 이게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리잖아요. 20대 때니까 놀고 싶기도 할 텐데 9시부터 주무셨으면은 밤 생활이라든지 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음. 유흥을 즐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놀 재미는 때는 있고. 놀고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운동하는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걸 횟수를 줄 수밖에 없고 아무튼 운동에 초점을 두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태하 감독님 하면은 그 17번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등번호 17번 박태하가 17년 만에 포항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선수 시절에 17번이어서 017 신세계통신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그 광고가 굉장히 또 유명했었고 축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도 많이 각인이 되는 그런 광고였었는데 네, 17번으로 바꾸는군요. 한 번에 바꾸면 잘 걸립니다. 축구 선수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찍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운이죠. 017이 신세계 통신이 포항제철이 대주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포항에 주장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나가서 골도 넣고 언론에 조금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광고를 찍게 됐는데 그때 좀 에피소드 같은 경우 시즌 중에 했으니까 그 전용 구장에서 촬영이 한 3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럼 밤샘 촬영하신 거예요? 예, 3일 동안 이어졌는데 거기에 동원된 선수들이 서로 출연을 하려고 한 11명 정도가 차출이 됐는데 예. 그걸 서로 나가려고 예, 왜 예. 아무래도 이 보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선수 호기심도 근데 지금 생기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그 선수들을 만나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고 이 광고라는 게 또 운동 선수하고는 또 다른 일이니까 또 호기심이 또 생기기도 할 거고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광고 찍을 때? 힘든 것보다는 네. 그 광고를 찍고 나서 화면에 나오는데 저가 직접적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서울 가면 굉장히 큰 그 스크린에 그 나오죠. 도로에 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때 서울 올라가서 시합이나 가서 이 버스 타고 선수들하고 전체 단체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나오면 저는 고개를 그냥 땅바닥으로 쳐다보고 뒤에서 이제 놀리고 선수들이 놀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놀렸어요? 이거 태아 나온다고. 아.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내 목소리. 부끄러워서. 예, 예. 예. 그때 멘트 기억나시죠? 017. 바꾸면 잘 걸립니다.
크게 다시 한번. 바꾸면 잘 걸립니다. 근데 이 017. 목소리도 그쪽에서 이제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0 이렇게 딱 옆으로 네. 하고 017. 바꾸면 잘 걸립니다. 정말 추억 속의 광고. 그때 그 박태하 선수가 이제는 감독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포항 스틸러스 시절에 워낙 스타 선수들이 많았고 홍명보 감독, 황선홍 감독과는 지금까지도 우정을 잘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워낙 유명하고. 왜 또 기량이 비슷하고 그런 선수들이면 친하기도 하지만 서로 견제를 할 법도 한데 선수 시절에 그런 거 없이 잘 지내셨던 건가 봐요? 허물없이 잘 지냈고 지금도 가끔씩 통화하면 뭐 감독이라는 호칭보다는 서로 이름 부르면서 태아야, 뭐 잘 이렇게 해요? 지내냐, 영보야 이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요 근래에는 홍 감독하고도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덕담하고 사실 포항에 이제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홍 감독이 제일 먼저 궁금해서 묻더라고요. 제일 먼저 연락 갔어요? 가냐고. 포항 그게 가냐고? 언론에 발표되기 전이죠. 전날이죠. 그래서 홍 감독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서로 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뭐 라이벌보다는 네네. 우리가 같이 청춘을 포항이라는 데서 같이 운동을 했고 그런 그 생각들이나 그런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게 인생 사는데 좀 보람은 있고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 더비잖아요. 포항과 울산은. 근데 또 공교롭게도 포항 감독, 울산 감독으로 이제는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약간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으세요? 저는 불편한 거는 못 느낍니다. 서로 그날의 선수들 어떤 컨디션이나 지금 흐름 서로 경쟁은 해야 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준비한 대로 결과는 나타나니까 그거는 거기에다가 운도 가미돼야 되겠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 성적이 끝까지 시즌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은퇴를 하시고 포항에는 2005년에 돌아오셨나요? 2007년인가요? 2005년에 예.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도자로서 오셨는데 그때 포항 스틸러스에는 코치로 오셨나요? 그 당시에 파리아스 감독이 2005년도에 이제 부임을 했죠. 네. 2군 코치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먼저 2005년도에 2군 코치로 시작을 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파리아스 감독하고 1군 코치로 2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뭐 돌아올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또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원하는 그리고 포항구단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공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또 리그 우승을 했었잖아요. 포항 스틸러스가 지도자로서의 첫걸음도 포항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았고 이게 내가 좀 지도자로서도 소질이 있네라는 자신감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지도자가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하여튼 저도 코치를 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남아공 월드컵도 다녀와서 조광래 감독님하고 또 대표팀 같이 이후에 최용수 감독과 FC 서울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2015년도에 14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연변으로 넘어가서 한 5년 동안 연변 생활 4년 그리고 중국 축구협회 여자 대표팀 언더 19세 여자 대표팀 한 2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튼 지도자 하면서 많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도자 하면서 많은 그 환경이라든지 선수들의 어떤 기량 차이에 따른 전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서 조금 축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변의 영웅으로 불리셨고 연변 푸더 FC에 이제 그 오퍼를 받으셨을 때 내가 연변에 가면은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가셨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제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 연변에 팀이 있는데 그 당시에 2부였는데 3부로 올해 떨어졌다. 아. 그래서 네가 와서 내가 미안하지만 네가 네 캐리어를 보면 대표팀 수석 코치까지 하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내가 사실 조금 미안하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다. 아. 그래서 당장 금방 거절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상하게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내봐. 네. 예,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보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2부 리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부로 강등이 된 팀인데 나쁘지 않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요? 그때 2012년도에 그 이전에 왜 가게 됐나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FA서울 우승하고 난 이후에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 2년 동안의 어떤 공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변 갈 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변 가셔가지고 너무나 보란 듯이 그 3부까지 강등이 됐던 팀을 1부 리그까지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변에서 하셨던 성과들이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는지. 저도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그 선수들이 정말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이 통하니까 네네. 잘 따라왔었고 빨리 제 전술에 대한 어떤 그 접목이 좀 빨랐었고 또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했었고 경기를 하면서 거기는 연변은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 3월 달에 개막을 하면 남반구에서 한 5경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데에서. 원정 경기다 보니까 이전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대요. 근데 아유. 첫 게임에 이기고 나니까 완전 우승 분위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22게임 무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 22게임 무패. 네. 와. 그래서 한 5경기 지나니까 이제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패배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경기력도 좋아지고 와. 또 결과까지 얻어지니까 22게임까지 무패를 하고 그에 꼴찌였던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연변에서도 영화 한 편 찍고 오셨네요, 진짜. 자,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프로연맹의 또 기술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중요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뭐 하는 자리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주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감독관, 경기를 주최하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MCG라고 매치 커미셔너에서 매니저가 있고 그 경기 3시간 전에 가서 경기가 잘 진행되게끔 그리고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는 관리 감독 업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잔디 개선 사업도 그 업무에 포함이 되고 제일 중요한 TSG라고 네.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라고 현장에서 떠나 있는 감독들, 코치들 P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쉬는 기간에 조금 더 다시 돌아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전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가 되게끔 와서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TSG라는 어떤 그런 그 업무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자기 발전 네. 그 발전이 또 돌아가서 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SG를 그럼 감독님께서 이제 주로 맡아서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TSG 관리 감독을 예. 주 업무로 했었죠. 경기 많이 보러 다니셨겠네요? 그건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한 경기, 제가 중요한 경기,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경기,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어떤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경기 이런 네네. 걸 또 선별을 해서 가서 경기도 보고 또 경기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베스트 11 그리고 베스트 매치 네.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도 경기 경기 끝나고 나면 그 각 구장에 파견됐던 기술 위원들하고 같이 화상 통화를 합니다. 예. 화상 회의를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경기마다 잘했던 선수 평점을 점수를
또 평가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TSG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서로 경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있는 어떤 그런 경기를 모두 집합을 해서 테크니컬 리포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가 각 구단 또 감독들한테 배분이 되면서 그 리포트를 통해서 또 팀이 발전하고 선수들이 좋은 자료가 되고 있고, 또 연말에 전체적으로 1년 주기로 해서 1년 토대로 해서 테크니컬 리포트 한 달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좋은 자료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 테크니컬 어떤 스터디 그룹이 하는 역할이 전체적으로 프로 축구 기술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1위인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감독님도 그렇고 뭐 선배들 후배들 할 거 없이 그냥 다들 즐겁게 훈련하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워낙 중심 잘 잡아주셔가지고 또 전술적인 부분에서나 좀 더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확실히 중심 잡고 좀 믿음을 주지 않았나, 그 덕분에 성적이 지금 잘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들어서서 팬분들의 기대만큼 또한 제 기대만큼 또 감독님의 기대만큼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은 만큼 좀 더 좋은 경기력과 좋은 포인트들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사 제목들을 보면요, 박태하 감독님이라는 이름보다 태하 드라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별명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말 뭐 팬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럼요.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팬들이 박수 쳐주고 경기장에 와서 정말 성원을 해주고 환호를 해준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어떻게 그렇게 후반에 힘이 펄펄 나냐. 후반에 이제 득점이 많았고, 특히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6골이 있었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결승골이 그중에 또 4골이 있었고, 그야말로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데, 이렇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게 만드는 박태하 감독만의 전략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속이 터집니다. 미리 빨리 골이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득점이 자연스럽게 전반전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면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은 축구란 게 각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 어떤 상황이 0.1초의 순간들이 경기 결과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들을 지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선수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속이 타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결과적으로 승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계속 나온다면 저로서는 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포항이 선수들이 계속 바뀌고 지금 감독도 바뀐 상황에서도 기량이 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절대 죽지 않는데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포항이 포항한다고. 포항은 포항만의 정신이 있고 포항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에서 모든 선수 생활을 하시고 또 지도자로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포항 정신, 포항 DNA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인프라죠. 지금 많은 구단들이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클럽하우스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또한 여기 포항에 오면 자연스럽게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포항 정신의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짚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는 어떤 그런 팀이 대한민국 축구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팀이라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선수 시절을 고스란히 다 보내셨고 이제는 감독으로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항상 팬 여러분들의 응원, 어느 경기장이나 원정이나 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원정에서도 정말 큰 함성 소리가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준비를 잘해서 팬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방송 전에 나눴었는데 그 긴장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또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저 함께 늘 응원 진심으로 따뜻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야기 정말 즐겁고 뜻깊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